손흥민, 토트넘 호스퍼와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빛나는 스타 중 한 명으로 최근 그의 커리어에서 큰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그의 슈팅 횟수와 득점 기회가 현저히 감소하면서 팬들과 전문가들 사이에서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는 단지 손흥민에게만 해당하는 문제가 아니라 프리미어리그 상위권 경쟁을 펼치고 있는 토트넘 전체의 공격 시스템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손흥민이 예전처럼 자주 슈팅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은 현재 토트넘의 전술과 그를 활용하는 방식에 대해 많은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북런던 더비에서 토트넘과 아스널이 맞붙었을 때 손흥민은 팀 전체가 15번의 슈팅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의 슈팅만을 시도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손흥민이 충분한 슈팅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 문제는 아스널과의 경기뿐만 아니라 이전 뉴캐슬과 레스터 시티와의 경기에서도 반복되었습니다. 두 경기에서도 토트넘은 많은 슈팅을 기록했지만 손흥민의 슈팅 횟수는 극히 적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골든 부츠를 수상했던 공격수로서는 이는 분명히 큰 후퇴를 의미합니다. 전문가들은 최근 손흥민의 슈팅 횟수가 급격히 감소한 이유에 대해 분석했습니다. 토트넘은 여전히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많은 슈팅을 기록하는 팀 중 하나이지만 손흥민이 슈팅할 기회는 매우 적습니다. 손흥민의 현재 팀 내 슈팅 비율은 매우 낮으며 이는 그가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골잡이 중 하나라는 점을 고려할 때 놀라운 결과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문제가 손흥민의 개인적인 폼의 문제가 아니라 팀의 전술과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토트넘의 공격 시스템을 구성하는 방식에 원인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 아래 토트넘의 현재 전술은 팀의 공격 스타일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손흥민에게는 이러한 변화가 그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손흥민이 왼쪽 윙어로 출전할 때 다른 선수들이 그가 침투할 수 있는 공간을 차지하면서 손흥민이 슈팅할 기회를 만들기 어려워집니다. 특히 제임스 매디슨이나 이반 페리시치와 같은 동료들이 왼쪽에서 활동하면서 손흥민의 공간이 줄어들고 이는 그가 예전처럼 쉽게 움직이며 슈팅할 수 없게 만듭니다. 더 나아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은 주로 측면 공격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는 미드필더들과 측면 수비수들이 공격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게 만듭니다. 이로 인해 토트넘은 많은 공격 기회를 창출할 수 있지만 손흥민은 그만큼 공간을 잃고 그의 주특기인 드리블과 중거리 슈팅을 시도할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이것이 손흥민이 최근 몇 시즌 동안 슈팅 횟수가 줄어든 이유를 설명할 수 있으며 비록 그의 폼과 체력은 여전히 좋지만 공간 부족으로 인해 슈팅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프리미어리그의 다른 팀들, 특히 아스널과 비교할 때 토트넘의 공격 조직 방식의 차이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아스널은 윙어와 중앙 미드필더 간의 연결이 매우 원활하여 공격수들이 더 많은 슈팅 기회를 얻게 됩니다. 부카요 사카와 가브리엘 마르티넬리는 그 예로 그들은 충분한 공간과 시간을 확보해 슈팅하거나 위험한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아스널은 빠른 템포의 플레이를 통해 모든 선수들이 유기적으로 움직이며 윙어들이 득점 기회를 많이 창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반면 토트넘은 측면과 중앙 미드필더 간의 연결이 부족합니다. 토트넘이 많은 슈팅을 기록하고 있지만 기회가 균등하게 배분되지 않기 때문에 손흥민과 같은 뛰어난 득점력이 있는 공격수에게 충분한 슈팅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사카나 마르티넬리와는 달리 손흥민은 종종 깊숙이 내려오거나 넓은 공간을 찾아 움직여야 하며 이는 그의 공격 효율성을 크게 감소시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은 토트넘이 경기 주도권을 더 잘 잡고 더 많은 기회를 만들어내도록 도왔지만 손흥민의 잠재력을 충분히 활용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손흥민이 왼쪽 윙어로 배치될 경우 그는 수비 가담과 동료 지원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하며 이로 인해 중앙으로 침투하여 위험한 슈팅을 시도할 기회를 잃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손흥민을 윙어로 사용하는 대신 중앙 공격수로 활용하지 않는 것은 그의 뛰어난 득점 능력을 낭비하는 것이라고 평가합니다. 손흥민은 양발로 어느 위치에서든 슈팅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그를 골문과 너무 먼 곳에 배치하는 것은 합리적인 선택이 아닙니다. 손흥민은 수비 지원을 위해 깊숙이 내려와야 하며 이는 그의 공격 성과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는 상대 진영에서 공간을 찾아 공격적인 움직임을 가져가기보다는 에너지를 수비 가담에 쏟아야 하고 이로 인해 슈팅 횟수가 줄어들 뿐만 아니라 결정적인 순간에서의 날카로움도 사라지게 됩니다. 손흥민의 역할이 불안정한 것도 또 다른 문제로 떠오릅니다. 리샬리송이나 해리 케인이 출전할 때 손흥민은 주로 왼쪽 윙어로 기용되지만 두 선수 중 하나가 부상으로 결장할 경우 손흥민은 중앙 공격수로 변신해야 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손흥민에게 지속적인 플레이 스타일 변화를 요구하며 이는 그의 경기 집중력과 효율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많은 전문가와 팬들은 손흥민의 최근 폼 하락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뛰어난 공격수 중 한 명이며 득점뿐만 아니라 창의적인 패스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충분한 공간과 시간을 얻지 못해 슈팅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은 그와 팀 모두에게 문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손흥민의 공격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전술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손흥민이 페널티 박스 근처에서 더 자주 뛰거나 중앙 공격수로 기용된다면 그의 슈팅 횟수와 득점 기회는 크게 증가할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손흥민 개인뿐만 아니라 팀 전술에서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전문가들은 토트넘이 손흥민이 공격 지역에서 더 많은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술을 수정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는 동료들이 보다 유연하게 움직여 손흥민의 공간을 침범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중앙 미드필더와 측면 선수들 간의 연결을 강화하여 손흥민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해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또한 손흥민의 포지션을 재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를 골문에서 너무 멀리 배치하는 대신 토트넘은 손흥민을 중앙 공격수로 다시 기용하거나 적어도 페널티 박스 근처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손흥민은 더 많은 슈팅 기회를 얻고 더욱 위협적인 공격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손흥민은 그의 속도와 움직임을 통해 공격 상황에서 돌파구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적절한 위치에서 기용될 때 더욱 효과적일 것입니다. 모하메드 살라나 엘링 홀란드와 같은 프리미어리그의 다른 최고 공격수들과 비교할 때 손흥민은 명백히 득점 기회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살라는 리버풀의 공격적인 전술 덕분에 동료들로부터 많은 슈팅 기회를 받으며 홀란드는 케빈 데 브라위너와 같은 중앙 미드필더들의 지원을 통해 더 많은 득점 기회를 얻고 있습니다. 반면 손흥민은 스스로 공간을 찾아야 하고 종종 동료들과의 호흡이 맞지 않아 득점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손흥민과 토트넘의 미래는 팀이 손흥민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전술을 최적화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손흥민이 더 적절한 역할에서 활용된다면 그는 더 많은 득점 기회를 얻고 위협적인 슈팅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이는 손흥민 개인의 성과뿐만 아니라 토트넘이 프리미어리그 상위권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전술적인 변화는 토트넘이 손흥민의 재능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손흥민에게 더 많은 공간과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술적으로 유연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토트넘은 더욱 강력한 팀으로 거듭나 프리미어리그와 같은 경쟁이 치열한 리그에서 성공을 이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손흥민은 여전히 토트넘과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중요한 선수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가 계속해서 빛나고 자신의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는 토트넘이 전술적으로 조정하여 그의 공격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글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공유 부탁드립니다.